연세가 드실수록 이완율이 이제 올라가는데, 무혈성 괴사증은 비교적 그 장년층부터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뭐 청년층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주 프라임병원의 정보영입니다. 사실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닌데요. 고관절이라고 하죠. 허벅지 뼈가 골반에 연결되는 부위의 관절을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하고, 부위로 치면 이제 사타구니 쪽이 되겠죠. 이 허벅지 뼈를 대퇴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퇴골이 이 골반뼈에 연결되는 부위를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퇴골두의 부위가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질 않으면, 뼈도 당연히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망가지고 또 무너지고 또 통증을 일으키고 이런 질환을 얘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골반뼈가 되겠죠. 골반뼈가 있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다리뼈가 있습니다. 이 다리뼈가 골반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 이렇게 동그란 탁구공처럼 동그란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를 대퇴골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이 대퇴골두가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공 모양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대퇴골두가 그 괴사가 되면 모양이 울퉁불퉁해지고 또 평평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사타구니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또 움직이는 각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각도에 제한이 생기고, 이런 그 특징적으로 통증과 운동 제한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골반 사진이고요. 이쪽이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뼈,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허벅지뼈인데, 이 동그란 부위를 우리가 이제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퇴골두는 뼈도 당연히 이제 살아있는 조직이니까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이 되는 경로가 이 뼈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대퇴골 이 머리 방향으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혈류가 이렇게 차단이 되면 이쪽으로 혈류가 가지를 못하니까 이 대퇴골두 부위가 괴사를 일으키고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움직일 때 이 관절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이런 질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우리가 크게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어떤 뭐 큰 사고가 나거나 뭐 낙상을 하거나 그래서 이 대퇴골두 이 혈관이 진행하는 부위에 어떤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혈관 공급도 끊어지게 되니까 그 후유증으로 대퇴골두에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 뭐 탈구가 된다든지 또는 골절이 발생하면 아주 응급으로 빨리 정복을 시키거나, 또 골절에 대한 어떤 그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고, 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 수술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든지 또는 뭐 손상의 정도가 과하다 그러면 수술해도 괴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상인 경우는 당연히 굉장히 심하게 다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 비외상성, 그러니까 어떤 그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이제 크게 밝혀진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거의 매일 이렇게 술을 좀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그 폭음을 또 즐기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이 과도한 음주가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를 이제 떨어뜨리는, 예를 들어서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혈액 내에 있는 지방 성분들이 높아져가지고 혈류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퇴골두가 괴사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요법. 우리가 그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많이 이제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주 강력한 소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질환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량이 아닌 상당히 높은 용량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쓴 경우에는 역시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를 떨어뜨려 가지고 괴사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관절 질환은 연세가 드실수록 이완율이 이제 올라가는데, 무혈성 괴사증은 비교적 그 장년층부터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뭐 청년층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층이 가서 노년층이 되면 발생률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 원인적으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40대 그 정도에서도 꽤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특징적으로 고관절 부위가 망가져서 움직임이 이제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뭐 양반다리라든지 이런 동작들을 잘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이제 다리를 이렇게 양반다리 자세가 잘 안 된다든지 특정한 어떤 자세가 잘 취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운동 제한이 또 생기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겠죠. 뭐 환자분들에 따라서 뭐 통증이 나타나시는 부위가 여러 군데로 이제 나뉠 수는 있지만 특히 이제 고관절 부위는 우리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걷거나 움직일 때 증상이 좀 생긴다든지 이런 그 특징적인 그런 증상들이 있고 이런 증상들이 단기간 이렇게 살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렇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시고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요. 또 간단한 뭐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또 필요하면은 MRI 검사 등을 통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내릴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겠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대퇴골두의 고 모양이 잘 유지가 되는지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를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초기 단계, 아주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는 뼈의 변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별 이상이 없어 보인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곧바로 그 MRI 검사 시행을 해보면 아주 초기에 있는 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도 MRI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혈성 괴사의 부위가 아주 작거나 또는 그 비교적 초기인 단계에서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무혈성 괴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혈류를 다시 공급을 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많이 시행한 방법이 우리가 이 방사선 사진을 보면서 대퇴골두 쪽으로 이렇게 몇 가지 드릴링, 구멍을 뼈에다가 이렇게 뚫어주게 되면 그 길을 따라서 혈액 공급을 유도를 하는 또 혈류 공급을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발성 천공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드물지만 어떤 특정 부위에 체중이 실리는 부위에는 괴사가 일어나고 다른 부위는 괜찮다라는 경우에는 그 뼈가 움직이는 그 부위를 찾아서 체중을 많이 받는 부위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수술도 있는데요. 이것은 좀 고난도의 수술에 좀 속하기도 하고 또 이 부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진행이 돼서 대퇴골두가 좀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일그러지고 통증이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이 가장 그 표준적인 그런 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